안녕하세요. 토익 LC 지원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 파트 2의 의문사, 의문문 같이 공부해봤는데 복습 잘 해보셨나요? 영상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저희는 오늘부터는 파트 2번에 의문사 없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평서문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까다로워하는 파트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쫓아오시고 저희 오늘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접근하면 되는지 그리고 문제풀이 팁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닛 11 일반 의문문 유형입니다. 먼저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전략들 그리고 점검해보고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해볼게요. 문제 유형 먼저 여러분 1번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그래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의문사로 시작을 안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애들 뭐로 시작하냐면 Is it raining outside? 밖에 비 오나요? Are you coming to the seminar? 세미나 오나요? 같은 비동사나 아니면 can you, could you, will you, did you, should we 같은 했었어? 앞으로 할까요? 이런 조동사로 시작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의문사 없이 시작하는데 의문사가 누가, 언제, 어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였다면 여기는 그냥 사실 확인이죠. 어디에서 세미나가 열리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게 의문사 지문. 의문사가 없으면 세미나가 열리나요? 이렇게. 세미나가 내일 열리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미나 가세요? 네, 갑니다. 아니요, 안 갑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유형인 거죠. 그래서 yes, no로 가능한 거죠. 우리는 질문 유형이 크게 두 개, yes, no가 불가능한 의문사 질문, 그리고 yes, no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일반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중에는 do you know 의문사, can you tell me 의문사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의문사 내용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where is the manager 해도 되는데 do you know where the manager is?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25문제 중에서 일반 의문문에 해당하는 거 4-5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문제 풀이하면 좋은지 풀이 전략도 봐볼까요? 일단 의문사로 시작을 안 하면 여러분이 좀 길을 잃거든요. 의문사는 첫 시작부터 의미가 정확했는데 의문사가 시작이 아니면 알려주는 결국 시제, 시작이 시제. 여기 구체적인 의미가 좀 더 있어요. Should we reschedule the meeting? 했으면 should we?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있는데 should면 그럴까 해서 미래. Should we? 하고 내용은 어디? reschedule 듣는 거죠. Have you talked to the new marketing assistant? 이렇게 얘기하면 have you? 이거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Did you? 하고 묻는 거나 그랬는지 나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 그래서 have you? 하고 시작하면 과거에 했는지를 물어보는구나를. 한국어는 할까요?를 마지막에 아니면 이때까지 했어요, 얘기했었어요 하고 과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영어는 처음 시작에 should we, have you 할 때 알고 들어가 주시고 내용은 그 다음에 비동사, 조동사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거죠. 뭐 밑에 간단하게 Did you get my email? 받았는지 Are you using the chair? 쓰는지 Did you finish the weekly sales report for the regional meeting? 이렇게 길게 나와도 우리는 finish, 끝냈는지 밑에도 Are you attending the new product launch this afternoon? 하고 길어지는데 this afternoon까지 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건 Are you attending? 가든지 첫 마디에선 못 들으시고요. 시제같이 좀 문법적인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을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질문에 의문사 아닌 거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들어주시면 답으로는 거기다가 맞다 아니다 나오는 거예요. yes, no가 나온 다음에 뒤에 좀 설명을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더니 이메일 받았어? 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뒤에 설명이 붙는 거죠. 여러분 yes, no니까 정답 이런 건 없어요. yes, no니까 오답인 질문은 의문사 질문이었는데 yes, no만 나와서 정답은 없고 뒤에 내용이 이제 마저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는 yes, no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yes, no라고 정답도 아니고 yes, no가 없다고 정답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yes, no는 빼고 그냥 상황 설명만 얘기해줘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너 내일 수업 듣니? 라고 얘기했을 때 주중에 매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문 볼까요? Get my email 받았니? 했을 때 응 받았어. 아니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너가 파일 보낸 거 봤어. 이렇게 굳이 응 내가 너의 이메일 받았는데로 시작 안 하더라도 I just got in a minute ago. 나 방금 출근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받았겠냐?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굳이 내가 이메일을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냐면 내가 방금 출근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자기 상황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죠. 이메일 받은 거랑 출근한 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 안 돼요. 내가 방금 출근했다는 상황을 줌으로써 얘가 그럼 이메일은 못 받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yes에 해당하는 답들 나오면 정답으로 찍어주시는데 certainly, absolutely, definitely 다 yes나 마찬가지고요. 뭐 맞습니다. That's right. That's what I heard. 밖에 비 옵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인 거죠. I don't think so. 아닌 것 같다. I doubt it. doubt 한다는 게 뭐 하는 건데 의심하다 이런 거죠.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간접적인 답. 기본적으로 I don't know.
뭐 you should ask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답이고 또 it depends라는 표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상황을 물어봤는데 저희 내일 회식하나요? 이런 거 봤을 때 it depends. 상황 봐서요. 이렇게 얘기만 해주는. 그래서 즉답은 안 해주고 잘 모르겠다. 상황 봐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없으니 오답 버리기로 했는데 의문사가 묻는 정보만 답을 해주면은 얘네들을 오답으로 우리가 누굽니까? 어딥니까? 할 때 열심히 정답으로 찍었던 애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를 사실 여부에서 만 얘기하며 답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메일 받았어요? 하는데 because, 왜냐면요 이런 거 나오면 쉽게 오답으로 제거하시고 오답 함정을 구성을 할 때 발음 비슷한 거 주는 거 아니면 동음이요. 이 단어가 다른 뜻은 뭐 있는지 활용해서 주는 함정들. 파트 2번의 특징이었죠. 이 썩은 동아줄. 내가 뭐라고 못 알아들었는데 나에게 동아줄이 내려오잖아? 썩어 있어. 잡고 나서 정답을 해설지를 보면 알죠. 아, 내가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파트 2번은 왠지 내 귀에 잘 들려주면 오답입니다. 그리고 왠지 이메일 받았나요? 하는데 정말 좋아요. excellent. It's very popular. 뭐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나 긍정적인 뭔가 감상 같은 걸 주는 애들이 오답 함정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풀이 하면서 왠지 이렇게 긍정적인 감상을 얘기하네 싶으면 오답의 느낌을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그러면 스킬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로 듣고요. 여기에 알맞은 답 하나 남겨보니까 Is there a photocopier in the library? A. I need another copy. B. Yes, on the second floor. C. The library opens at 10. 네, 여러분 동아줄을 쳐냈나요? 얘가 동아줄인 척하지만 이미 썩은 동아줄. 왠지 다시 한번 library 얘기한 것도 버리시고 질문이 뭐 물어봤으니까. Is there a photocopier in the library? 사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photocopier, 복사기 있는지. Is there a photocopier in the library? 복사기랑 잘 어울리는 I need another copy. 한 부 더 이렇게 얘기해준 거 버려주십니다. 여기다가 yes를 해주니까 무슨 의미는 나오고 Yes, on the second floor. Yes, there is a photocopier. 복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물어봤지만 추가적으로 위치 얘기해 주거든요. On the second floor. 이 위치만 나오면은 답으로 찍기가 부담스러운데 앞에 yes 먼저 해줬으니까 자신 있게 찍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의문문 봤고요. 저희 유닛 12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12번은 파트 2번의 선택 의문문입니다. 왠지 좀 길어져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풀이 전략, 스킬업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선택 질문 제일 쉽네. 이렇게 자신 있는 파트가 될 겁니다. 선택 의문문이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뭐 메뉴 같은 거라든가 그거를 or 앞뒤에다 주면서 A 아니면 B 하고 주는 겁니다.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런 거 묻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하겠니 하는 건데 앞에 보면 or 앞에까지가 일반 의문문이에요. 뭐로 시작 안 하는? 의문사로 시작 안 하는 질문 뒤에다가 아니면 하면서 하나 반대가 되는 게 or no 하고 반대되는 걸 주는 게 선택 질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답변은 둘 중 하나, 선택지 중에 하나 선택. 물론 둘 다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제3의 안을 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통 한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제 전략 적용이랑 다 연습해보고 나면 여기가 제일 간단한 문제 2개군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 볼게요. 제일 잘 나오는 거 먼저 or 나중에 미리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meet at 10 or 11 이런 식으로 더 일찍 나중에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today or tomorrow 하고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봐두시고 위치도요. 이제 시점 말고도 room 401 하면서 401호 or the main conference room 하면 회의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or 앞에까지 보면 여러분 일반 질문이라는 거 괜찮죠? Will the presentation be held in room 401? 까지 물어보면 열립니까? 하고 끝나는 건데 or 아니면 하고 시작하면 선택지인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지게 느껴지긴 하는데 여기 앞에까지 일반 의문문 or 다음은 반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간단한 거 교통수단, 이동수단을 버스 탈까요? or 서브웨이 탈까요? 걸어갈까요? 아니면 택시 부를까요? 메뉴도 짜장 짬뽕처럼 되게 클래식한 거 prefer coffee or tea?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라든가 구매 품목도 뭐 new model로 살까요? previous version 예전 걸로 살까요? 이렇게 new or old 한 거 어떤 품목을 할까요? 라든가 담당자가 마케팅 팀 or 디자인 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마지막 거 should we consult with the marketing team? 까지만 하면은 일반 의문문으로 끝나는 건데 or 하고 들려주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팀 아닌 사람, 아닌 쪽 이거를 기대를 하시면서 or 다음에 나올 내용을 기대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전략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럼 답으로 줄 때는요. 질문에 나왔던 선택지 그대로 둘 중 하나 선택하면은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반복해서 질문에 나오는 게 반복해서 들리니까 오답 이런 건 없었거든요. 다만 오답 선택지를 만들 때 그런 함정을 많이 만든다 한 거였고 그래서 여기도 질문에 나온 게 그대로 나온다고 오답 이렇게 제끼지 마시고
우리 should we take a walk or 뭐 take a subway 했을 때 let's take a subway 하고 그대로 나오는 답으로 찍어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니까 정답 이렇게 가면 안 돼. 비슷한 발음이니까 정답하면 안 되고 정확한 선택지 그대로 반복인 경우에 찍어야 되는 거고 발음이 비슷한 함정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는 그게 더 낫다, better. 그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이 더 better. 걸어갈까 서브웨이 탈까 서브웨이가 빨라 더 빨라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급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거 물어볼 때도 그대로 선택지 반복하면 정답으로 찍자. 어려운 거는 이제 둘 다 상관없다. 발음은 either time is fine, either is fine. 둘 다 좋아요.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둘 다 안 된다. 선택지 네가 가져온 두 개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neither of those times works. works가 일한다 말고 시간이 된다. 그래서 neither, 둘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none of them, 둘 다 안 된다. Both are a bit inconvenient. 그래서 convenient 하면 시간이 편리한 건데 both are a bit inconvenient. 둘 다 좀 불편한데요? 라고 얘기해도 답으로 찍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10시에 만나, 11시에 만나 하는데 점심 먹고 만날까? 오늘 말고 내일 만날까? 하고 제 3의 답안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찍으시는데 어려운 경우는 이런 거죠. 질문의 전제가 깨지는 상황 자체가 바뀌는 그런 걸 주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we drive or walk to the conference? 우리 운전해서 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하는데 야 컨퍼런스 온라인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뭐 걸어가지도 운전을 가지도 않을 거고 그냥 컴퓨터 키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애초에 두 선택지 다 애초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 상황을 내가 대비하고 있기는 힘드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었죠?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 덕분에 남는 게 정답 이렇게 푸는 게 파트 2번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파트 2번 공통적인 건데 질문에 이제 미리 언급이 되어 있었던 뭐 미스터 사람 이름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 사람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답으로 나올 수가 없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사람이 he, she 하고 나오는 거고요. 웬만한 선택 의문문 우리가 지금까지 본 or walk 아니면 걸을래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선택지 둘 중에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양념치킨 아니면 후라이드? 네. 치킨은 다 좋아? 이게 아니라 둘 중에 선택.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들리는 건 아까 선택지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들을 기대를 해주시면서 선택 질문도 스킬업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Do you prefer to walk or take the subway? A. She prefers to walk. B. For about an hour. C. Let's ride the subway. 네, 소요 시간 얘기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A에서 오 했더라도 Let's ride the subway.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얘기해준 subway 해줘야죠. 뭐는 절대 안 돼요. she가 그 여자가 없어요. She prefers to walk. 이거는 여러분 질문에 먼저 민지원은 평소에 걷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걔 걷는 거 좋아한대. 그렇게 she가 먼저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게 있어야 she prefers to walk 여기 뒤에까지는 다 좋았는데 she는 안 되고 I였으면 답이었겠죠.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대신에 답이 서브웨이 탑시다 하면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질문 간단하죠. 얘네들 절대 실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선택 의문문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유닛 13 부정 아니다 라고 시작하는 부정 의문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 유형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스킬업 문제에 전략 적용을 해봅시다. 자, 문제 유형은 일반 의문문에 맨 처음에 은트를 붙여가지고 축약을 해준 not을 붙여가지고 부정으로 이제 물어보는 애가 되겠습니다. Is it raining?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Isn't it raining? 하는 거죠. Do you like pizza? 대신에 Don't you like pizza? 너 피자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둘 중에 하나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의문사로 시작 안 하거나 안 하는 쪽이죠. 안 하는 쪽인데 부정을 함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문문은 사실 확인 Do you like pizza? 좋아하는지, 좋아해,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긍정, 부정을 근데 여기는 Don't you? 하고 시작하면은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느낌을 같이 주네요. 그런 뉘앙스를 같이 주는데 포인트는 파트 2번에선 이 뉘앙스는 우리가 캐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Don't you? Isn't it? 하고 들리는 게 처음 시작에 좀 솔깃하게 잘 들리는데 걔는 결국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은 yes, no로 의문사로 시작 안 하면 다 yes, no로 할 수 있고요. 자기의 약간 예상과 확신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의도를 줄 수 있는데 이 의도는 파트 2번에선 필요가 없다. 무시를 하실 거다. 그래서 풀이 전략 첫 번째 부정은 무시. Don't you, isn't it, aren't you 했을 때 무시하시고 시작은 뭐라고요? 의문사거나 의문사 아니면 시작이 시제. 그래서 don't you 하면 그런지 didn't you 그랬었는지 이렇게 aren't you going to 하고 시작하면 앞으로 그럴 건지 하고 시제만 과거였는지 앞으로 할 건지 이것만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조로 통일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쉽습니다. Aren't you leaving now? 지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한국어는 뭐라고요? 너 지금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영어는 무조건 yes, 지금 갈 거예요. no, 안 갈 거예요거든요. Aren't you는 뭐만 해준다고? 그냥 시제, 문법적인 것만. Didn't you eat? 했을 때 didn't you? 해서 여기서는 뭐만? 과거 묻는 밥 먹었니? 밥을 안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도 yes, eat 했어요. No, I didn't 하면 안 먹었어요. 서술어에 대해서만 내용을 yes, no 해줄 거니까 부정은 어떻게? 부정은 무시하시면 돼요. Don't you, didn't you, isn't it 이런 건 쉬운데 문제는 aren't you, weren't you, won't you 이런 애들이 어렵네요. 주어가 you로 나오면 aren't you 하거나 aren't you 트 발음 생략하면서 해주거나 아처럼 길게 나오는 거랑 과거요 weren't you supposed to 이런 거 얘기한다면 weren't처럼 발음 날 거 will은 미리죠 won't 하고 좀 길게 나오면서 won't 또 주어가 할 거죠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얘네가 aren't, weren't, won't 이런 발음이 나는 부정이 있다 그리고 결국 부정은 어떻게 할 거다? 부정은 결국 무시할 거다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발음 자체로 좀 통째로 외워주시고 순간 들으면서 헷갈릴 거거든요. want? 뭐 이렇게 아니면 want you? 이런 거 들을 때 want?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문장 시작에 의문문에 나올 수 없다는 그 문장 구조로 아시면 돼요. 문법 실력으로 리스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what과 발음이 비슷하게 들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 weren't they at the conference yesterday? weren't they? 하는데 what? 이런 거랑 다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What were they doing? 뭐 이렇게 뒤에 동사가 따로 나오는 애랑 구분할 수 있겠죠. What were they doing? 하고 동사 나오는 거랑 구분하면 weren't 그냥 비동사 과거형이 나오는 발음이랑 구분하시자. 여기는 우리가 발음 소리보다는 문장 구조로 캐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함정, 의심, 나의 동아줄을 여러분 의심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첫 마디 부정 무시하면서 한번 스킬업 문제 가볼까요? Aren't you coming to the workshop next week? A. She was busy last week. B. About the guest speaker. C. No, I'll be on a business trip. 네, 여러분 저희는 정답 찾아내기가 아니었어요. 정답 찾아내기 아니라 이 질문에 말이 안 되는 거 버리기 A 들으면서 답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뭐 The workshop next week? 워크숍 다음 주? 라고 물어봤더니 She was busy last week. 바쁘다니까 안 온다는 건가? 이게 아니죠. she도 절대 안 되고 next week 다음 주에 last week 저번 주에도 절대 버려주세요. 이 전치사 구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결국 전치사가 덩어리로 한 구로 가지고 온 About the guest speaker. 동사가 없는 게 About the guest speaker. 이게 한다, 이다, 되다 이런 게 없는 애들은 부정의문문, 일반 의문문에서 답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데 이런 전치사 구만 얘기해주는 걸 한다, 된다, 인다 없는 거 버려주시고 자기 상황 얘기해준 거 No, I'll be on a business trip. 워크샵이랑 출장이 무슨 상관이에요?를 찾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두 개가 오답이니까 C 정답이었고 다시 처음 시작에 부정 무시하고 들었나요? Aren't you coming? 이것만 듣고 만약에 받아쓰기 해봐라. Aren't you? 이거 들으면 Aren't you 뭐 재채기? 그죠? 알죠? 이걸 소리를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coming to the workshop next week? coming to the workshop 하고 나오니까 ing가 같이 나올 애가 비동사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발음 aren't 하고 나오는 부정인가 보다 라고 눈치채주세요. 소리가 정확히 뭐라고 한다기보다 문장 구조로 같이 봐주시고 점에 나온 부정은 무시. 저희 이렇게 부정 의문문까지 봤고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14는 부가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가가 되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형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 그리고 스킬업 문제까지 풀어보시죠. 문제 유형이 맨 끝에 부가가 된다는 게 꼬릿말이 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서문처럼 You are coming to the seminar. 가죠 하다가 Aren't you?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뒤에다가 붙여주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나왔던 거 그대로 He can drive. Can't he? 뭐 이렇게 줄 건데 우리 can't he를 들으면 이제서야 여기가 질문인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뒤에는 주어 대명사 다시 한번 무조건 대명사로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혹시 앞에가 뭐 사람 이름이었는지 뭐였는지를 모르겠으면 Isn't it? Can they? Isn't he? 하고 들려줄 테니까 이 대명사를 힌트로 삼으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시제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뭐 주어 수에 맞춰가지고도 이 부가 의문문에서는 들려줄 텐데 우리는 사실 이 뭐 문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캐치하시면 didn't she? 그 여자가 그랬죠? 라고 질문인 거 정도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두세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일 까다로운 문제로 꼽기도 하죠. 처음에 평서문이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 질문으로 태세 전환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풀이 전략 보시면 앞에 평서문이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은 무시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마시고 만약에 It's going to be a busy day. 오늘 바쁜 날이다. 한 다음에 Isn't it? 하면 우겨더. 조를 빨리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시제 같은 거를 힌트로 우리가 제일 잘 들으실 거는 여기 평서문에 있던 내용 It's going to be a busy day. 바쁜 날 여기를 잘 들어주시고 Isn't it은 질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빈출 패턴이 you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약간 부가 의문문의 존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You finished the report. 네가 리포트 끝냈다. 마침표. 하고 끝나는 평서문보다는 You finished the report, haven't you? 하고 이제 뒤에 붙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haven't you는 무시하시고 우리 들으실 거는 finished the report. 사실상 묻고 싶은 거는 일반 의문문이나 마찬가지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말투의 차이죠. 너 끝냈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끝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의 차이인데 그 뉘앙스의 차이는 파트에서 중요하지 않고 finish 했는지 그 여부만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 Yes, 끝냈습니다. No, 안 끝냈습니다. 그럼 저희 스킬한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질문으로 태세 전환하면서 Yes, No로 답해주는 거 찾아볼까요? New inventory is arriving this week, isn't it? A. I like the other one better. B. That item is currently on sale. C. Yes, by Wednesday at the latest. 자, 우리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요. 평서문 나왔을 때 New inventory is arriving this week, isn't it? 주어가 어쩐다, New inventory is arriving this week, 도착한다, 까지 한다, 이번 주에까지 들어한다, 그리고 isn't it? 빨리 줘로 바꾸기로 했어요. arriving 한다, 이 서술어 위주로 듣고 isn't it? 하면은 줘, 맞죠?를 빨리 캐치하시군요. 여러분 A에서 버려야죠. I like the other one better. 이 사람의 평가를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B가 That item is currently on sale. 도착한다. 그쵸? 했으면은 on sale, 할인 중인 거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 고맙게도 Yes, by Wednesday at the latest. yes 해주고 뒤에다가 this week에 해당하는 아무리 늦어도 at the latest 해도 by Wednesday까지 올 거다라는 설명을 해준 게 자연스럽게 답으로. 아니면 여러분 yes나 no 빠져도 당연히 답할 수 있겠죠. 도착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수요일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만 나오더라도 답으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가 질문 여러분 처음 시작만 내용 잘 잡아두시고 끝에 부가는 초만 집어넣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유닛 15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15는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과 풀이 전략 함께 보니까요. 문제 유형이 문장 시작에 처음 시작부터 can you, could you 하면서 요청하는 걸 들어주시면 돼요. Why don't we, why don't you 조심하시면서 왜 안 해가 아니었죠. 그럴까 하는 제안 Let's go 갑시다 이거였고요. Should we 여러분 shall we 이런 걸 들어본 적 있나요? Shall we dance 이런 거 얘기할 때 현대 영어에서는 should we 많이 쓰거든요. Shall we 안 하고 발음은 should we 안 하고 should we go 갈까요? Would you like me to? Me. Do you want me to? 제가 그럴까요? 라는 제공해주는 표현들 괜찮을까요? 내가 너한테 줄게. 뭐 could you please? or can I? 하면서 허락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애들이 처음 시작부터 오 얘가 요청한다. Why don't we? 그러자고 제안한다. 이런 걸 눈치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응답은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아 그럴게요 하고 얘기하든지 물론 거절하는 것도 나오는데 거절이 어렵죠. 거절할 때 여러 핑계, 상황 여러분 거절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토익 공부하고 싶은 이유랑 공부 안 하고 싶은 이유랑 뭐가 많아요? 오늘 같이 토익 공부할래? 이번 주 시험 볼래? 아 그걸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거 몸 컨디션이 나빠서 어디가 바빠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절 핑계 나오는 경우들 조심하시면서 저희 풀이 전략 보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거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일정 사실 I have another appointment 이것만 들으면 내가 다른 약속이 있다. 너무 정직하게 거절이니까 뭐 우리 런치 같이 먹을래 했을 때도 내가 미팅이 비즈니스 디너가 오늘 일찍 떠나야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좋아하는 거 또 얘가 기껏 요청을 하는데 제3자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미 처리 다 했다. 이렇게 여러분 타이밍이 엇갈리는 거 되게 좋아하죠. 당연히 제안 제공 요청은 앞으로 해달라고 미래를 요청하는 거고 거기다 대고 그거 이미 과거에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we call the technician? 전화할까? 이미 했어. 이렇게. 딴 사람이 이미 다 고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 좋아하는 거. Should we hire? 고용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제시를 해주죠. Our budget is currently very tight. 우리 버짓이 되게 타이트한데요.
돈이 없는데요. 하면은, 이 상황이 지금 어시스턴트를, 지금 조수를 고용 못할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잘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기억은 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 우리 뭘 하자고 하든, 돈이 없어. 시간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것도. 이미 그거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식의 타이밍 안 맞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물론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또 정보를 다시 되묻는, 요청하는 사람한테 다시 추가적인 정보 묻는 것도 워낙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되물어보면 정답 이런 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막 질문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 근데 ABC 중에 How much did it cost us?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럼 걔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질문을 못 들었다면. 그래서 저희 사람 더 뽑을까요? 했더니 걔네가 돈 얼마 든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Should I reserve a taxi? 택시 잡을까요? 비행표는 몇 시인데요?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yes, no로 답은 안 하고. Can I take a personal day off next Monday? 저 휴가 내도 될까요? 했을 때 그래 내거라. 아니 안 된다. 대신에 너 어디 가는데? Are you finished with your urgent task? 할 건 다 끝냈니? 이런 거를 더 물어보는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오답 소거를 하자. 물론 이런 거 기본적으로 can you?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I'd be happy to. I love to. 기꺼이 제가 그럴게요. 근데 물론 구체적인 상황. 제가 택시 부를까요? 하는데 물론이죠. 제가 그럴게요.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서 오답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함정 줄 때 비슷한 발음 질문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아까 질문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간단한 단어로 주는데 우리는 이제 썩은 동아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걔는 정작 썩어 있었죠. 좋아요. 저희 그러면 스킬업 문제 요청하는 거 제안하는 거 초반에서 의미 스케치해 보시면 Could you give this folder to Mr. Glenn? A. Documents for the Brenner project. B. I'll bring it to him shortly. C. Fold them all in half. 해줄래요? 하는데 fold them all in half 뒤에 발음이 좀 어려웠죠. 절반으로 접어라 였어. 근데 오히려 folder 했는데 fold them 해주면 버려주시고 I'll bring it to him. him 여기 있죠. Mr. Glenn 있고 surely 짧게가 아니라 바로 soon. I bring it을 그래서 갖다 줄래? I'll bring it. 갖다 줄게 하고 술하게 표현해 준 걸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could you 하고 요청하는 거 나쁘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저희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 마치고요. 파트 2번의 마지막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2의 마지막 유닛 16 평사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닛 16 평사문도 저희 문제 유형 그리고 풀이 전략과 스킬업 문제까지 같이 볼 예정이에요. 문제 유형부터 확인해 보시면 평사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이 아니면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여기가 어딘가요를 물어보고 할 건가요? 했었나요? A 할 건가요? B 할 건가요? 이런 걸 계속 물어보다가 그냥 A입니다 하고 끝나니까 그쵸? 저희는 다음 주에 세미나를 엽니다 하고 끝나니까 어쩌라는 거야 싶은데 사실 얘가 하고 싶은 게 제일 간단한 경우 제안이나 요청 아니면 정보를 주는 거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걸 하면서 듣는 상대의 응답을 요구하는 반응을 바라는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바라는 걸 기대하시면서 평서문이 최근 들어 계속 자기의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는 유형인데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적게 나온다고 무시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문제 그리고 정말 많이는 5문제, 6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나오는 평서문의 질문 그리고 어떤 답변들 나오나 확인해 보니까 제일 쉬운 건 요청 제안이네. 처음 시작부터 let's 그럽시다. Please do this. Don't do this. 그래서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동일한 거절. 물론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상황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응답이 기본적으로 다 동조하는 느낌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반전의 상황 이런 거를 이때까지 파트 2번에서 많이 봤는데 평서문은 이전에 반전보다는 동조의 느낌이 제일 많다. 기억해 두시고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동영상 강의가 정말 useful, helpful,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보통 그니까 이렇게 동조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덕분에 점수 AC 400점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니면 정보 좋아하는 게 일정이라든가 저희 클라이언트가 3시에 도착합니다 사실 같은 거 전달해 주는데 그때 클라이언트 3시에 도착합니다 자체를 관심 있게 들을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오케이, 확인 이 정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또 질문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면 어디로 오나요? 뭐 제가 나가야 되나요?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거에 관련된 아는 거를 더 말해주는 패턴도 좋아하겠습니다. 문제점도 거의 요청 제한만큼이나 바라는 점이 정확한데 이 문제점 고쳐줘 이런 거죠. 그래서 대응과 반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점 얘기해주면 바라는 대응은 아무래도 해결해주길 바라면서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저의 전략 더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설문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영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영어가 뿐만이 아니라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대화 실력 그게 함께 있어야 돼서 질문은 그나마 직접적으로 바라는 게 뭔지가 나오기라도 했지 평서문은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워하는데 특히나 여러분 이런 문제점 It's getting too cold in the office 이걸 단순히 해서 사무실은 추워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를 개선을 해봐라 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눈치채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열에 한 8번 나오는 건 추워요 하면은 제가 히터 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메인테넌스를 전화를 해볼까요? Maybe we should close the window. 윈도우라도 닫아봅시다. 뭐 you should put on your jacket. 자켓을 입으세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아니면 너무 추워 하는 애한테 그니까 나도 추워 해주면 답입니다. 보통 웬만하면 이렇게 동조해주는데 물론 꿋꿋하게 여러분 뭐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추워 이러는 애한테 나는 더워. 나는 안 추운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반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원인을 파악해가면서 여기도 뉘앙스는 해결하겠다는 뉘앙스. 에어 컨디셔닝이 지금도 하고 있나? 아니면 누가 오픈 더 도어? 뭐 연 사람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느낌으로 말해주면서 지금 너무 추워 라는 걸 얘기할 때 바라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이제 알맞게 해주는 걸 골라주시자. 웬만하면 평서문은 얘의 바람대로 그니까 우리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서문 문제 하나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아니에요. 뭐는 어떻다? 라고 상대한테 이 바라는 대화 상황 같은 걸 좀 그려보면서 들어볼까요? The storeroom is really messy. A, We need to organize it soon. B, The store is closed already. C, I cleaned the hallway. 이런 messy 하고 뭔가 지저분한 이렇게 얘기했더니 clean 하고 바로 나온 게 간단한 단어로 준 게 함정이었는데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뭐가 really messy? The storeroom is really messy. 아는 단어였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toreroom이 The storeroom is really messy. 뭐 할 수 있는 데가 storeroom이니까 저장 창고가 storeroom 하고 얘기하는 거네요. Store is closed already 하는 가게 상점 말고도 저장하다 보관하다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더럽다 이렇게 너무 더러워 라고 상대한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We 반응 need to organize it soon. 우리 어떻게 해야겠다. We need to organize it soon. organize 정리를 곧 해야겠다. 아니면 뭐 제가 organize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C에서 I cleaned clean까지는 좋은데 the hallway. hallway 하면서 새로운 대상이 나와버린 건 좀 오답으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파트 2번 유닛 16의 평서문까지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파트 2번 뒷부분이 아무래도 의문사 없는 부분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죠. 처음 파트 2번을 보셨으면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 번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시고 이미 파트 2번 공부해 보셨던 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어디가 좀 구멍이 있었는지 개념이 빠져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두시고 튼튼한 개념으로 좋은 점수 빠르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그럼 파트 3 같이 개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오늘 배운 내용이 쉽지 않았는데 여러 번 보면서 꼭 본인 걸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